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조이핏으로 체중 감량 잘 하셨죠? 매우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체지방도 감소되고 했는데, 이 체중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특히 근육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자료는 주로 우리 그 PM 본사 강의에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이후 체중을 유지하려면 바로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건강 유지의 핵심은 바로 식단과 운동인데요. 식단이 8이면 운동은 2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지방을 잘 감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근육량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양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동, 20%의 운동을 하면 지속할 수 있다. 네, 지속할 수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먹기의 중요성.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죠. 네, 바로 균형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체중 관리의 핵심이 적게 먹기다? 네, 아니죠. 적게 먹기는 우리가 적게 먹게 되면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마그네슘, 막 비타민 B9, 막 얘네들이 아연, 막 얘네들이 다 소진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들어가요. 네, 우리 주인이 또 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장해놔야 돼. 이게 요요잖아요. 자, 식사에서 얻는 그런 영양소는 바로 신진대사와 신체 기능 유지에 중요하죠.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피로감이 이제 오고요. 근손실이 오면서 변비가 온다. 그러면 내가 영양 부족인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영양소별로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탄단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죠. 특히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도 포도당을 많이 씁니다. 다음에 단백질은요, 근육과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근육과 조직원이 튼튼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호르몬 구성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지방은 세포막 구성에 중요해요. 그래서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로 사용이 되고요. 호르몬을 생성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지방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지방은 이게 독소를 이렇게 끌어안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에너지 대사 촉진에 탄단지를 대사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필수이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특히 영양소 운반, 체온 유지, 탄단지 대사, 노폐물 대사. 자, 그러면 섭취 비율 중요하죠. 탄수화물은 45% 정도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35%. 근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서 매일매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방은 주로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산 위주로 20% 정도 드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미네랄은 네, 많을수록 좋아요. 충분하게 드시고요. 물도 2리터 이상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굶으면 살이 빠진다. 이거 정말 잘못된 식이습관의 결과입니다. 물론 살이 빠지죠. 수분 빠져, 근육 빠져, 글리코겐 빠져, 지방 빠져. 이렇게 지방까지 빠지고 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지방 연소를 멈추고요. 저장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 연소까지 딱 멈춰버리고 저장 모드로 전환이 딱 되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도 줄이고 심장 박동수도 줄이고 체온도 낮추고 소화 기능도 줄이고 네, 당연히 피로와 무기력이 오죠. 자,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예요. 숨쉬기, 체온유지, 심장박동, 뇌활동. 자, 그런데 근육이요, 지방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를 더 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20%의 운동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죠? 근육의 구조예요. 근육 모세포가 모여서 근원섬유가 되고, 근원섬유가 모여서 근섬유가 되고, 근섬유가 모여서 근섬유 다발이 되고, 근섬유 다발이 모여서 근육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근육인데 이 근육이 어때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요? 아니에요. 수분도 70%나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백질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근육 합성을 당연히 저하하죠. 당연히 근육 합성을 못해요. 그러면은 근육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웨이트를 하면 그 다음날 근육이 아프죠. 네. 그럼 그게 뭐냐면 근손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근손상이 왔을 때 이때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근육이 성장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자,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 이제 아셨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운동을 하면 운동과 단백질과 수분을 제공하면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육 감소형 비만이 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몸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감소증이 드디어 질병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감소증이 있는 성인이 근육량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은 2.7배, 당뇨병은 3.9배가 걸리기 쉬워요. 이래서 근력 저하가 오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생긴 거예요. 네,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요즘에 근육연금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육이 많아야 근육연금으로 나중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근육은 당대사에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근육의 이 보관 창고예요. 그래서 당을 흡수하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당대사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은 근육을 키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당대사에 중요하다. 네.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벽돌과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없으면 쓰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벽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의 근육은 벽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일매일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단백질은 왜 매일 섭취해야 될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음식으로 섭취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근육, 피부, 손톱, 머리카락, 장기, 호르몬과 효소에 사용이 되고 네, 낡은 단백질은 버리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나이 드신 분들 제일 먼저 이 머리카락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머리카락이 숱이 많고 윤기가 나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구나 하고 인정. 하지만 머리카락이 없고 숱이 없고 머리가 이게 이제 윤기가 없고 막 이게 힘이 없으면은 네, 근육이 없는 거예요. 네,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하루 권장량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PM에는 웨이가 있습니다. 웨이는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14가지의 이렇게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우리 세로토닌, 멜라토닌의 전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주무신다. 그럼 트립토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우리 산화질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아미노산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고요. 뭐 제품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프로쉐이프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자, 몇 가지의 제품만 빼고 식물 유래 추출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M은 그러니까 이제 뮤노겐도 식물 유래 추출물이고요. 이제
말하자면 뷰티, 네, 뷰티하고 콜라겐이니까요. 뷰티하고 겔링핏, 네, 상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빼면은 거의 식물유래 추출 영양소로 되어 있는데, 식물유래 추출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양 성분들은 인체에 흡수가 용이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 네, PM의 자랑거리 NTC죠. 영양소 전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합니까? 세포까지 영양소가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 수준까지 전달을 하기 때문에 NTC 영양소 전달 개념을 의해서 70여 개의 특허가 있고 20여 개의 특허가 출원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왜 물에다 굳이 타 먹을까? 바로 이 이유죠. 바로 이제 김동화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 분자가 얘를 감싸 안고 세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또 하나는 마이크로솔버 기술인데요. 호르몬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다. 네, 저희 듀오를 이렇게 물에다 섞으면은 그냥 섞입니다. 물과. 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용성을 수용화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용성은 이제 비타민 A, D, K, 루테인, 오메가3, 코큐텐 이런 것들이 다 지용성인데, 지용성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과 흡슬개에서 담에서 담즙이 나와야 소화흡수가 돼요. 근데 얘네들 없이도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간과 담에 부담을 덜 주고 우리가 소화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최적의 영양소 조합 NGP인데요. 바로 칼마디 2대 1대1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걸 배우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특히 2대 1이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뼈와 혈액에 제대로 분배가 돼요. 그런데 우리 리스토레이트에 보면은 정말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 1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비타민 B6가 너무 많으면은 B2가 흡수가 저해가 됩니다. 액티바이즈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다 묶어놓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파워 칵테일에 유산균 2가지와 식이섬유가 7가지나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리스토레이트 미네랄과 섞이면은 얘가 식이섬유가 미네랄을 흡수를 저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드셔야 됩니다. 네. 네, 또 글로벌 인증도 화려하죠. 특히 이제 킬링리스트 전 제품이 도핑 프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호르몬 전구체,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미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독일 GMP예요. 독일 GMP는 의약품에 준하는 GMP 시설에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이 독일 GMP는 각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프리패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할랄과 코셔인데요. 할랄은 뭐냐면 합성 감미료나 착색료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규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코셔는 원재료와 가공 전반에 걸친 식품 제조 전 공정을 포함하는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믿을 만한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이핏에 이어서 내 체중을 좀 이제 감량을 했는데 좀 유지하고 싶어. 정말 내 건강을 이 상태로 너무 좋아. 유지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운동이 왜 중요한지, 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